조금 더 많은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660S2가 나온 것은 맞고요. 신기술 드라이버가 들어가고 조금 더 정교한 소리, 조금 더 정확한 소리가 나올 수 있고 THD를 더 낮출 수 있으면서 더 정확한 드라이버 구동을 할 수 있도록 변형돼서 나온 거는 660S가 맞습니다. 하지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뷰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제품의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좋아하는 제품의 신제품?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모델의 다음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따끈따끈한 제품은 바로 이 제나이저 660S의 두 번째 버전 660S2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은 나오자마자 저는 받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들어봤고요. 그리고 그냥 들어본 게 아니라 들어보고 이거를 개발을 하셨던 분하고 독일하고 화상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Let's optimize the dynamic transducer really for better dynamics. And one of the results is basically, for instance, that we just used a better magnet array. So in the Sys40 that we have now in the HC660S2, for instance, the magnet is just much larger than with our other headphones. So this point where the transducer can move efficiently is larger for this headphone. And that is one of the. So magnetic field is kind of bigger than previous ones. Oh, okay. Yeah. Oh, I didn't know that. And oh, sorry about that. No problem. 네, 그래서 이하모 씨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하모 씨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들었습니다. 근데 몇 가지 핵심 변화가 있긴 있었어요.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바뀐 건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바뀐 건 없고요. 필링적으로 조금 느낌적으로 바뀐 거라면 이어 패드의 이 푹신한 쿠션 부분이 조금 딱딱해졌다? 근데 이거는 세월의 흔적이 닿으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600이라든지 660S라든지 660S2를 보게 되면 600이 제일 오래됐으니까 제일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660S가 그 다음으로 부드럽고 그 다음에 새거인 이제 660S2가 그 다음으로 약간 펌한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착용했을 때 그런 느낌적인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외형과 크기와 모든 거는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바뀐 건 없어서 내부적으로 뭐가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 물어봤을 때 거기서 준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키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키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개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놓고 많이 개발하셨는데 저는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 쪽에서는 임피던스를 높여서 그러니까 코일을 좀 많이 감아서 임피던스를 높일 수도 있지만 임피던스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긴 있거든요. 뭐 단순하게 저항을 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근데 코일을 많이 감아서 임피던스를 올리게 되면 자성이 더 강해지고 자성이 더 강해지면 컨트롤 능력이 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높은 헤드폰이나 임피던스가 높은 스피커들이 컨트롤 능력이 좋아요. 대신에 임피던스가 올라가게 되면 앰프가 밀어주는 힘이 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임피던스가 저항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볼트 값이 같이 상승을 해줘야지만 같은 출력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와트는 R분의 V 제곱이라는 이 공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R 값이 저항 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볼티지 값이 같이 이제 상승을 해줘야지만 와트 값을 유지해서 같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임피던스가 높은 뭐 300ohm의 이런 헤드폰들은 임피던스가 높은 대신에 컨트롤 능력이 좋아지고 대신에 그거에 따라서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헤드폰 앰프가 있어야지만 잘 구동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660S 같은 경우에는 155ohm으로 임피던스를 절반 정도로 떨어뜨려서 느낌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이전에 한 30% 정도 600보다는 좀 소리가 크게 들리는 느낌이다. 20-30% 더 크게 들리는 느낌이어서 일반적인 세팅에서도 충분히 잘 사용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 또는 일반적인 내가 갖고 있는 덱에서도 660S는 구동이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큰 차이점으로 나오는 이 660S2는 다시 300 임피던스로 올라갔습니다. 임피던스가 300으로 올라갔어요. 이 올라간 것 때문에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임피던스를 높이는 방법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코일을 조금 더 감아서 임피던스를 올린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코일을 조금 더 감아서 임피던스를 올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코일의 무게 때문에 드라이버의 구동 능력에 방해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좀 둔해지는 거죠.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근육량을 늘리는 거랑 똑같은, 코일을 더 많이 감는 거는 내 몸의 근육량을 늘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근육량을 늘려놨더니 몸이 무거워지는 거죠. 몸이 무거워지면 순발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겠죠. 몸이 가볍고 빠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임피던스를 낮춰서 드라이버, 코일의 드라이버를 좀 가볍게 만들고 그래서 빠른 반응을 할 수 있게, 순발력이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느냐 드라이버가, 아니면 코일을 조금 더 감아서 지금 피지컬 100에 나온 것 같은 내가 근육질의 몸매로 바뀌어서 조금 더 강한 힘과 펀치 있는 사운드를 낼 수는 있지만 몸이 무거워지면서 둔해지기 때문에 고음처럼 빠르고 디테일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소리를 표현할 때에는 방해 요소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라고 사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근본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던 600과 660하고 다른 건 뭐냐면 같은 모양처럼 생겨 있는 드라이버의 이 표면 재질, 그러니까 다이아프레임의 표면 재질을 바꿨다고 합니다. 거기에 라미네이트 돼서 한 3겹 정도가 겹쳐지는 그 방식을 조금의 변화를 줘서 무게는 더 가볍게 하면서 그 스티프니스라고 해서 이 강성은 더 올린 거예요. 강성은 올리면서 무게는 더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질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몸무게가 늘어나서 둔해지는 그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은 코일을 더 많이 감아서 생겼을 때 이 코일을 다른 코일을 사용을 해서 좀 더 가볍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가볍고 작으면서도 질량은 낮은 대신에 저항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코일로 바꿔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일도 예전에는 코일이 감아짐에 따라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감으면 감을수록 공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공간이 늘어나면 자석이 있는 자성의 필드, 그 매그네틱이 주고 있는 그 강한 자성의 필드를 넘어서는 현상이 생겨요. 그 코일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스피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게 되면 이게 있어요. 이퀄 헝, 뭐 언더 헝, 뭐 오버 헝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코일을 감았을 때 코일이 자석을 벗어나는 이 현상 때문에 자석을 더 크게 하고 자석 안에 코일을 얇게 감았을 때에는 이제 뭐 그 언더헝이라고 해갖고 자성 안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방식을 쓰게 되면 코일이 적게 감겨 있기 때문에 출력은 고출력을 낼 수는 없지만 드라이버가 조금 더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오버헝은 뭐냐면 어차피 자성의 필드는 넘었으니까 코일을 더 자석보다도 더 큰 사이즈로 코일을 감아놔서 이게 앞뒤로 움직이더라도 똑같은 자석의 힘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버헝이라고 합니다. 오버헝은 언더헝보다는 똑같은 출력을 낼 수 있지, 똑같은 출력이 아니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자석의 필드를 100%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 때문에 오버헝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오버헝을 했을 때의 문제는 코일이 더 오버해서 감겨있기 때문에 무거워져요. 무거워져서 실제로 드라이버를 구동할 때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버헝 방식은 큰 드라이버, 그러니까 뭐 서브우퍼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오버헝 방식을 쓰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퀄헝 방식이에요. 이퀄헝은 뭐냐면 그냥 똑같이 자성의 필드랑 똑같이 코일을 같이 감아 놓는 거죠. 그러면 드라이버가 앞으로 나왔을 때는 자성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때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밀 때 힘이 약해지고 뒤로 갈 때 힘이 약해져요. 가운데 있을 때만 힘이 잘 전달되는 그런 방식이어서 만들기는 쉬울지는 모르지만 조금 효율은 조금 음질에서는 조금 별로인 거, 그게 이제 이퀄헝 방식입니다. 물론 이전에 있던 그 제나이저들은 언더헝 방식을 사용을 했었는데, 언더헝 방식이라면 자석의 필드 안쪽에 코일이 감기는 건데 코일을 더 감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퀄헝하고 비슷해지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코일을 얇고 좁은 코일을 수직으로 감는 거를 썼대요. 얇고 좁은 거를 수직으로 감는 방식을 써서 공간이 옆으로 늘어나는 거를 피하고
공간은 똑같이 차지하지만 코일의 수는 더 많이 감길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300ohm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영역에서 그 자성 안에서 움직이는 컨트롤 영역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요. 무게가 늘어남에 따라서 생기는 고음에서의 재생 능력 저하를 이 다이아프레임의 재질과 그 라미네이트 되어 있는 그런 겹쳐지는 그런 소재들을 특수하게 만들어서 가볍게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600의 드라이버의 무게보다 더 실질적으로 더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드라이버의 그리고 다이아프레임에 신경을 사실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신경을 많이 쓴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자석이 있는 이제 보이스 코일 이렇게 움직이고 거기에 이제 다이아프레임이 이렇게 붙어 있는 방식인데 이게 이게 앞뒤로 밀어주게 되면 이게 이 다이아프레임이 그대로 유지하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이 재질이 스티프하지 않으면 견고하지 않으면 이렇게 휘어져요. 밴딩이 됩니다. 밴딩이 되는 현상이 생겨요. 다이아프레임 밴딩이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밴딩되는 현상이 강해지면 나중에는 중심에서의 튀어나오는 보이스 코일 있는 쪽에서 튀어나오는 그 강성과 바깥쪽에서의 이 밴딩이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이제 뭐 이 속도에 따라서 그렇게 생기는데 이제 아웃 오브 페이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분할 진동 이렇게 표현하죠. 다이아프레임이 동일하게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막 이게 춤을 추는 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 이렇게 춤을 추는 게 분할 진동이라고 표현하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이아프레임의 그 스티프니스 강성이 떨어지는 순간 강성을 너무 강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무거워지니까. 그러니까 강성이 떨어지는 순간 그 밴딩이 되면서 휘게 되는데 이런 휘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헤드폰이나 이런 게 1kHz 이상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이런 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고주파니까 앞뒤로 움직이는 게 빨라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밀었을 때 위가 딸려가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가 벌써 밀고 나와. 이렇게 해서 막 춤을 이렇게 웨이브 치듯이 막 이렇게 추게 돼요. 이런 휨 현상이 일반적인 드라이버가 1kHz 이상으로 올라가면서부터 그런 현상이 생겨서 그게 뭐 2kHz에 아주 강하게 생긴다든지 5kHz에 아주 강하게 생긴다든지 하는 이런 분할 진동이 생겨서 아웃 오브 페이즈가 되는 현상들이 막 생기는데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660S2는요. 드라이버도 더 가벼우면서 강성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보이스 코일도 오버헝이 되지 않고 언더헝을 유지하면서 보이스 코일을 2배 더 감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밴딩돼서 생기는 분할 진동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징부터 시작해서 장점, 단점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 제 리뷰의 형식이지만 뭐 660S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600이 워낙 유명하고 600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600과 비교하는 660S의 영상을 찍었었죠. 사실은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600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660S를 들어보고 와 이게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600에서 660S가 나오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 영상도 사실은 이 600에서 660S로 바뀌고 그리고 660S에서 660S2가 나왔는데 이 660S2가 과거에 있는 600과 660S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놓고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펙은 다 동일한 거는 아실 겁니다. 큰 차이가 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임피던스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외형에서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쪽에 띠 부분이 이제 금색이나 이거 구리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빛 또는 구릿빛 나는 로고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나서는 600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외형 동일합니다. 드라이버의 포지션도 동일합니다. 마크의 위치도 동일합니다. 케이블도 동일합니다. 헤드폼의 폼도 동일합니다. 바뀐 게 없어요. 660하고 660S하고 660S2는 외형적으로는 글씨의 색깔을 제외하고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소리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소리니까 소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얘기를 했던 660S하고의 그 리뷰 영상에서 나왔던 장점이 아마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기억을 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기존의 600하고서는 30% 정도 느낌적으로 더 큰 소리가 난다라는 게 느끼고
음상이 600보다도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진다. 특히 뭐 미드 사운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미드 얘기도 했었구나. 음상이 가깝고 그 다음에 음상 정의, 각각의 악기들의 위치가 정확하게 잘 표현된다. 아주 뛰어나다. 그런 표현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660S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중음 밸런스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00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중역과 중저역의 사운드, 중역과 중저역의 사운드가 굉장히 조금 다이나믹하면서 라이브하게 느껴지는, 좀 리얼하게, 너무 꾸며진 소리가 아닌 되게 리얼하게 다가오는 그런 중역의 소리였어요. 중역 소리가 훨씬 더 600보다는 좀 더 리얼하게 다가왔습니다. 중역의 소리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게 660S였고요. 그리고 저음의 반응, 이게 아주 딥한 저음은 아니에요. 아주 로우엔드의 저음은 아니고요. 그 펀치 있는 저음들 100Hz, 120Hz 요 때의 저음이 사실 660S가 굉장히 펀치 있게 잘 나옵니다. 요 저음이 600에서는 듣기 어려운 그런 저음이 나오고, 600은 헤드폰 앰프, 저음을 잘 재생해주는 헤드폰 앰프가 있어야지만 600에서는 잘 재생이 되는 그런 저음이 헤드폰 앰프가 없는 상태에서도 600S는 잘 표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그리고 뭐니 해도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트랜지언트라고 하죠. 반응 속도, 빠른 반응. 600보다는 다이아프레임 또는 드라이버를 변형을 줘서 다이나믹함을 주기 위해, 소리가 있다가 소리가 없다가 있는 소리를 내줄 때 얼마나 빠르게 그 드라이버가 동작하느냐, 순간 출발 능력, 그러니까 뭐 순간 가속력, 요새 전기차들 순간 가속력 엄청나잖아요. 탁 밟으면 그냥 바로 팡 튀어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순간 가속 능력이 드라이버의 트랜지언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600에서도 좋은 트랜지언트를 보여주지만 660S가 600에 비해서는 훨씬 더 트랜지언트, 그러니까 순간 가속 능력이 더 좋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톤 자체를 제가 좀 현대적인 톤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현대적이라기보다는 좀 다이나믹한 사운드와 베이스의 펀치감과, 그리고 저는 중음에서 표현 능력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현대적인 음악, 좀 비트가 있는 음악을 들었을 때에는 훨씬 더 잘 표현하는 거고, 좀 섬세하고 부드러운 소리는 오히려 600에서가 조금 더 좋아요. 섬세하고 부드럽고 디테일하게 좀 들어야 되고, 나는 다이나믹한 사운드보다는 조금 섬세한 걸 더 집중하고 듣고 싶다고 하면 600이 조금 더 낫죠. 660S는 그거보다는 조금 드럼의 비트, 뭐 스네어, 뭐 약간 킥, 이런 사운드를 들었을 때 와, 앞에서 연주하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는 660S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장점으로 놓고, 단점이라면 진짜 이 밥솥 디자인을 그대로 답습해온 그 디자인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단점으로 나왔었는데, 그거 외에는 단점이 없었죠. 그래서 역대급 리뷰처럼 이렇게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660S는 뭐가 차이가 있냐, 기본적으로 아까 305음으로 올리다 보니까 소리는 다시 작아졌습니다. 근데 작아지는 거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소리는 600과 660S와 660S2의 소리인데, 똑같은 오디오 출력으로 내주고 있는 데에다가 소켓만 바꿔서 헤드폰을 동일하게 착용을 시켜서 여러분들께 소리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소리 크기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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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시면 소리 차이가 좀 있죠. 당연히 뭐 660S가, 그러니까 이 버전이죠. 155음짜리 660S가 소리가 가장 큽니다. 근데 들어보면 600하고 660S가, 저는 조금 더 660S2가 조금 더 소리가 크지만 600하고 660S2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소리 크기에서 아주 살짝 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같거든요. 이 660S2하고 600하고는
저항,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같아요. 임피던스가 같으니까 같은 와트지를 넣어준 겁니다. 같은 와트를 넣어줬는데 이 같은 와트를 넣어준 상태에서의 소리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큰 소리 차이는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600S가 그냥 옛날 버전 660S죠. 헷갈려. 660S가 옛날 버전이 가장 소리가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들으실 때 한번 중음역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600하고 660S하고 660S2 신형 모델하고선 들어보시게 되면 중역의 소리에서 소리 차이를 보입니다. 이 중역에서의 소리 차이 한번 들어보시죠.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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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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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 to you, thanks to you, thanks to you, thanks to you. Thanks to you. Thanks to you. 이 중형에서의 소리 차이를 들어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600하고 660S는요 확실하게 차이가 좀 나고요. 이 660S2가요 600과 660S의 그 중간으로 왔어요. 중간으로 들어왔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600의 스타일이 있었고 660S의 스타일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660S2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간은 중간 소리를 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역의 소리에서 중간 소리를 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딥베이스, 저음에서의 소리 차이 한번 들어보시죠.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이걸 들어보게 되면 저음에서의 차이에서도 좀 차이를 보이게 되죠. 물론 600이 저음이 잘 나오는 헤드폰은 아닙니다. 그리고 660S, 그러니까 이 버전 660S는 저음이 잘 나오는 그런 제품이었지만 딥저음이 잘 나오는 제품은 아니고요. 중저역에서의 펀치 있는 소리가 좀 잘 나오는 헤드폰이었어요. 그런데 660S2는 다르게 들리죠. 딥한 저음에서 소리가 좀 다르게 들립니다. 딥한 저음에서는 660S하고의 차별화가 조금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딥한 사운드, 아주 딥저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딥저음은 뭐 70Hz 이하 서브우퍼가 낼 수 있는 그 대역대, 서브우퍼가 낼 수 있는 그 대역대에서의 소리 차이를 들어보시면 이게 좀 차이가 있구나. 뭐 아직 못 들어보신 분은 다시 한번 돌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런 차이가 있구나.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고역의 소리, 고역의 소리에 조금 집중하고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죠.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고역의 소리를 조금 들어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660S가 갖고 있던 단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대적인 단점이었죠. 저는 오히려 좀 좋았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고음에 그렇게 집착하는 성격은 아니어서 고음이 조금 약하게 들려도 저한테는 충분하게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음에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저도 나이가 들면서 고음에 매달리게 되겠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텐데, 이 고음에서의 소리를 조금 들어보면 확실히 디테일한 면에서 특히 10kHz 이상의 초고역대, 10kHz 이상의 초고역대를 딱 들어보게 되면 확실한 좀 차이가 느껴집니다. 600이 그 all around player라고 하잖아요.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어느 하나 모난 거 없고 어느 거 하나 부족한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다 잘났다고 얘기할 부분은 없어요. 자랑할 부분은 없는데 못난 부분이 없는 거예요. 600이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HD 600은 야 뭐가 소리가 좋냐 HD 600에 라고 얘기하면 자랑할 건 딱히 없어요. 600이 자랑할 건 딱히 없는데 흠잡을 때도 딱히 없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하다는 거죠. 플랫하고 뭐 욕을 하고 싶은데 욕할 게 없어. 자랑할 건 없지만 욕할 게 없는 그런 제품이 600이에요. 그래서 이 600은 어느 음악을 듣던지 간에 웬만큼 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660S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약간 현대적인 사운드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 매력이 있는 사운드, 600하고는 조금 달라요. 600에서 느끼지 못했던 매력을 660S에서는 찾을 수 있거든요. 660S에서는 그 매력이 있어요. 중음과 중저역에서 그 펀치감, 다이나믹함, 그리고 그 트랜지언트가 있는 그 사운드, 요게 매력이거든요. 600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음에서의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겠죠. 특히 한 7km, 8kHz 이상에서의 초고역대, 뭐 10km 당연히 포함이죠. 7, 8K 이상에서의 초고역대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부족하다 느끼지 않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나오는 660S2는 그 고역을 보상을 해놓은 거죠. 네. 어떻게 보상했냐고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다이아프레임을 좀 더 경량화시킬 수 있도록 했고, 이 경량화하게 되면 스티프니스, 그러니까 강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 강성도
보정할 수 있는 특수한 매테리얼로 지금 다이아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다이아프레임에 보이스 코일에 감겨 있는 그 코일을 질량을 좀 줄이면서 폭도 좀 그 자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폭도 줄이고, 감는 거를 많이 감아서 무게가 드러났지만 그 무게 증가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거를 하면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고역을 잘 낼 수 있는 드라이버를 장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생긴 애지만 660S2는 다른 드라이버가 들어갔고, 이 다른 드라이버가 다른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10kHz 이상의 초고역에서는 오히려 600과 좀 비슷한 성능이 나오는, 600과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660S, 660S2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요거의 차이점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수치와 스펙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60S2는 조금 더 컨슈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약간의 V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살짝의 V형, 로우엔드, 그러니까 70Hz 이하의 서브우퍼가 내야 될 부분의 대역대를 살려놨고, 그리고 초고역대 8kHz 이상이라든지 10kHz 이상의 초고역대의 소리를 잘 살려놨어요. 그게 인위적으로 EQ로 잡아서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드라이버의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 대역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밀폐형으로 해서 그 저음을 살린 거 아니야? 밀폐형 아니에요. 완전 오픈형이에요. 지금 보시면 안에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660S와 660S2예요. 안에가 드라이버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이 상황에서 드라이버의 운동 능력을 높여서 초저역을 내면서 초고역을 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 부분은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차이가 개성을 조금 없앤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660S는 개성이 있었어요. 그 중역대와 중저역이 내주는 그 사운드가 되게 매력적인 사운드였어요. 그래서 제가 660S를 좋아했던 거고, 600은 그 매력은 없지만 단점이 없는 헤드폰이어서 제가 중립적이어서 항상 여기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립적인 헤드폰이어서 사용을 하지만 매력적인 헤드폰을 찾으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660S를 뽑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660S2는요, 600과 660S의 사이의 소리를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성을 조금 줄이면서 조금 밴드를 브로드하게 넓혔어요. 저역을 조금 더 잘 나오게 하고 고역을 조금 더 잘 나오게 해서 조금 더 넓은 대역을 커버할 수 있고,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들었을 때 약간의 V형 쉐입이 들리도록 해서 내가 들을 때 조금 편안하고 음악이 풍성하게 들리고, 음상도 조금 너무 가깝지 않고 조금 적당히 멀면서 음악을 들을 때 풍부하게 들리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게 660S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660S2예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660S보다는 660S2를 훨씬 더 좋아할 거예요. 훨씬 더 다양한 음악에 더 잘 맞을 것이고, 훨씬 더 넓은 음역대를 경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헤드폰 앰프가 딱히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하게 출력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괜찮은 성능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정도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헤드폰 다지에 꼽아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수준의 출력이 나오는 그런 헤드폰이니, 조금 더 많은 고객한테 다가갔을 때 많은 고객들이 조금 좋아할 만한 사운드라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좋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의 단점 하나를 뽑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단점은 매력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 원래 있던 660S가 갖고 있던 그런 독특한 그런 매력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단점은 소비자한테 좀 원하는 음상을 만들기 위해서 음상이 조금 앞으로 빠졌어요. 음상이 조금 더 앞으로 갔어요. 무슨 얘기냐? 660S가 음상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프로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음상이 가까운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660S가 이전 버전이 더 좋은 사운드로 느껴집니다. 음상이 더 가까워서. 하지만 660S2는요, 음상은 살짝 멀진 모르지만 훨씬 더 브로드하게 소리가 나오면서 조금 대중화를 이룬 그런 헤드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단점이에요. 두 가지.
매력이 조금 감소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음상이 조금 더 뒤로 빠졌다는 거 하나. 그 두 개가 제 개인적으로 뽑는 단점이고요. 그래도 660S2는 굉장히 잘 만든 헤드폰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설명을 다 하고 여러분들 아까도 들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처음부터 음악을 쭉 들어볼게요. 600, 660S, 660S2를 비교하는 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Q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Q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Q at? Righ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Thanks to you, thanks to you, thanks to you.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은 제가 뭐 딱히 평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듣고 느낄 수 있는 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지금 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어폰, 어떤 헤드폰을 듣느냐에 따라 소리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중립적인 사운드를 전달해야 되기 위해서 원래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거나 이게 녹음을 하게 되면 변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가는 환경을 고려해서 보정값을 넣어서 지금 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듣는 거 좀 달라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에 따라 소리는 다르게 들릴 수 있지만 차이점을 느끼시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제나이저를 취급하는 매장에 가셔서 직접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나이저 이 세 종을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많은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660S2가 나온 것은 맞고요. 신기술 드라이버가 들어가고 조금 더 정교한 소리, 조금 더 정확한 소리가 나올 수 있고 THD를 더 낮출 수 있으면서 더 정확한 드라이버 구동을 할 수 있도록 변형돼서 나온 거는 660S2가 맞습니다. 하지만 매력은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660S가 개인적으로는 더 매력이 있고 음상이 조금 더 가깝다는 거, 특히 목소리에서 음상이 조금 더 가깝다는 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660S에서 조금 더 큰 매력을 느낀다라는 게 제 이번 영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600이 좋으셨습니까? 660S가 좋으셨습니까? 660S2가 좋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코멘트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는 제품으로 리뷰하면서 또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뷰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